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네세라 게세라 그리고 이제 Q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방송에 대해서 암호화폐 뭐 차트 이야기는 오늘 없기 때문에 차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만 보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은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첫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정이 됐어요. 정보 공유를 위한 단톡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제 해밀리 가족분이 이 첫 화면을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세라 게세라 이 시행 가능성에 대한 흔적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Q는 누구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 주말에 이 스피커님이 네세라 게세라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방송도 꼭 보시길 바라고, 이 방송 보시면 아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링크에도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설명란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영상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갔는데, 보시면 이 9.11 테러 때 이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쌍둥이 빌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음모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9.11 테러가 네세라 게세라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을 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내용을 쭉 정리했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단톡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답장을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톡방은 제가 리딩을 하거나 소수 몇 분이 리딩하는 방이 아니라 각자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며 공부를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단톡방에서 글을 뭐 많이 올린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단톡방이 잘 운영되는지 그 부분만 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댓글 참여를 통해 활동했던 데이터를 근거로 참여율이 높았던 분들 중에 적극적인 분들 우선 참여하신 것이고, 인원도 정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인원에서 잘 운영되는지 지켜본 뒤 추가로 참여 메일 보내주신 분들에게 단톡방 참여 메일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고, 지금 참여 의사가 있으신데 아직까지 메일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메일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인원을 추가로 다시 이제 충원을 할 때 그때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톡방 운영에 대해서 왜 단톡방을 이제 운영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하루에 뭐 2편, 한 편 올릴 때는 그 영상 밑에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통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뭐 2번, 3번 정도 이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방송 횟수가 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답답함을 느끼시고 그분들이 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단톡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네세라 게세라 시행 가능할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네세라 게세라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럼 과연 이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이 가능할까?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고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짐바브웨이 근본이 발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짐바브웨이에서 고급 금융기술 핀테크로 골드 표준을 달성하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기사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이 짐바브웨이가 독단적으로 근본위를 자기네가 하겠다 해서 근본위로 간다.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짐바브웨이가 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근본위로 갔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근본위로 갔다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게세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 중에 한 가지로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7월 21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연준 의장의 그 디지털 금본위를 주장하고 있는 주디 셸턴 임명 가능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관련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미스터 풀이라는 이 트위터, 해외 트위터고요. 여기 이제 주디 셸턴이 이렇게 선서를 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러시아어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로 이제 confirmed by,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컨펌 됐다, 이렇게 이제 사진 두 가지 사진이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타워에 있는 이제 트럼프라는 이제 글씨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왜 이 사진을 올려놨냐면, 지난번에 그 트럼프 타워 그 트위터에 이제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골드 이즈 스탠다드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근본이자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근본이자 발표를 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때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IMF 총재가 부채 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오르 기에바 IMF 총재가 부채 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1,0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한화로 한 120억 원 가량 되는 돈까지 중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의 그 자금을 지급한 내용만 준비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이제 부채 탕감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그 해주셨던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중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해외에 계신 우리 이제 우리나라 회계사분이 그 부채 탕감 관련된 영상을 이제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는 안 했지만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제 그 부분을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은행도 이 부채 탕감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아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은행도 지금 이 부분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자료만 잘 준비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네세라 게세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저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었던 대통령들은 감옥으로 가고, 근본이와 브레이튼 우즈 관련된 대통령 초상화가 걸리면서 네세라 게세라 발표가 암시가 됐다. 트위터에 이제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것은 금입니다. 포티우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17일 부시와 클린턴 초상화를 제거하고 루즈벨트와 맥킨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1900년 골드 표준법은 1900년 3월 14일 윌리엄 맥킨리에 의해 법으로 서명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트럼프, 빌 클린턴, 아들 부시 초상화 참고로 유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사의 밑에 댓글들을 보면 대중들의 이 대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은 보시면 이 CNN에서 나왔던 이 아들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의 이 초상화 부분이 지금 이제 유배에 갔다라는 부분, 기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이제 읽어볼게요. 트럼프, 빌 클린턴 아들 부시 초상화 참고로 유배,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오바마 초상화 제막식 안 열어 30년 전통 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상화 이제 걸릴 기회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 존 볼튼 전 백악관 이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했지만 배신을 하고 나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책을 냈어요. 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을 모두 경멸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경쟁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이기도 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형편없는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던 공간에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왔고, 아들 부시 대통령의 초상화는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의 초상화로 대체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네세라 게세라의 하나의 어떤 증거, 그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될 수 있다라는 그 증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네세라 게세라가 결국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 네세라 게세라를 방해했던 그 인물들이 아들 부시고, 그 네세라 게세라를 시행을 하려고 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게 그 아버지 부시라는 거죠. 아버지 조지 부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통령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멸할 것이고, 당연히 이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내려서 이거는 창고로 보내는 게 맞다. 참고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를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근본이제를 주장했던 그 맥케니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댓글들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면 대통령이고 뭐고 아주 그냥 막 가는구나. 대선을 4개월 앞두고 하는 짓은 망나니네. 장난컨대 넌 반드시 떨어진다. 트럼프도 다음 대통령한테 똑같은 처우를 당할 것. 민주당으로 뭐 11월에 정권 교체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댓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짓이 굉장히 약간 또라이 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대중들이 지금 네세라 게세라 같은 경우는 딥스테이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노예화했던 그 딥스테이트의 돈을 뺏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2019년 브레튼 우주 커밋 개최, 재창조 브레튼 우주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944년 7월 22일에 그 미국 뉴 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이 브레튼 우주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이제 고정을 시킨다. 이게 이제 브렌트 우주 협정인데, 1944년 7월 22일에 열렸던 브렌트 우주 협정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새로 다시 이 재창조 브렌트 우주 협정이 발표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1온스를 뭐 35달러로 이제 고정을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1온스를 뭐 10XRP 또는 이제 1온스를 뭐 1XRP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격이 그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차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이제 가격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이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자료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저는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세라 게세라를 시행하다가 암살당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인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등장 가능성,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 킹덤 프리페어라는 그 트위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에 밀리고 있는, 저는 이제 바이든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주류 언론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카피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에 이제 밀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 그 주류 언론 그대로, 말 그대로 밀리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런닝메이트 교체 필요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지금 현재 이제 부통령인 그 마이크 펜스의 수상한 움직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스 부인이 이 부시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딥스테이트들이 받았던 그 카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지금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딥스테이트 라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 대선 출마할 때 공화당 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런닝메이트로 이 마이크 펜스를 넣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를 이제 부통령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건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 런닝메이트가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다시 이제 등장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마이크 펜스가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통령으로서 지금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 킹덤 프리페어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먼저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주니어가 조지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 조지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그 조지 부시의 이제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내용에 여러 가지 증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뭐 서바이벌 가이드 투 더 퓨처. 그래서 미래에 마치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다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잡지 안에, 이 잡지 이제 표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 내용 그 글귀들을 이 또 게마트리아에 넣어보면 다 이제 의미 있는 또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2020이라고 나오는데, 이 플랫폼이 뭐냐? 강의실, 강당 또는 회의실 또는 대중 연설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대다. 선거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정당의 정책에 대한 어떤 공개 성명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플랫폼 2020은 그 앞으로 있을 그 재선에 대한 그 부분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또 이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a new and updated platform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그 플랫폼 2020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정의를 기억해라. 어쩌면 트럼프는 업데이트된 이 VP는 이제 부통령입니다. VP인 새로운 VP를 지명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서, 누가 트럼프의 트윗에 답장했는지 보세요. 네, 조지. 그리고 그는 당신의 시간을 가져라.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라는 어떤 트윗 말고도 존 F 케네디 주니어로 활동하는 트윗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잠시 뒤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언제 등장하느냐? 지금 이 바이든의 부통령으로서 지금 이제 미셸 오바마가 등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의 부통령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으로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등장하는 그 타이밍이 그때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를 또 보면 지금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으로 잘 있는데, 얼마 전 트윗에서 7월 16일자 트윗이에요. 이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부통령으로서 평생 동안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암시하는 트위터 내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가져와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이시는 이제 펜스의 부인인데, 부인이 마찬가지로 이 엽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 엽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엽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엽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고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의 부인도 이제 이 엽서를 받았기 때문에 펜스도 지금 이제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딥스테이트 세력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 트럼프 존 F 케네디 주니어 2020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이제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등장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999년도에 이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 탔던 비행기가 N529 JK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때 이제 시간까지 이제 뭐, 5시 29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Q,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Q에서 이렇게 번호들을 다 매겨요. Q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다 부여가 되는데, 이 번호가 529번으로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로우 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던 529 JK라는 비행기를 타고 죽었던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제 등장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는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이아나, 사고로 이제 죽었던 다이아나인데, 다이아나가 이제 교통사고가 되고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에요. 현장 사진인데, 그때 이제 어떤 지하 터널을 지나가다가 다이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이아나가 탔던 자리 보면 이렇게 차가 멀쩡하다라는 겁니다. 데미지를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다이아나가 정말 죽었느냐, 이 부분도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그 다이아나가 손가락 욕을 했던 그게 과연 누구에게 손가락 욕을 했느냐, 그 영국 왕실을 대상으로 손가락 욕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지금 이 트위터에 뭐라고 이제 올라왔냐면, 게스 후스 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뒷모습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게마트리아에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제 등장을 암시하는 트위터를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Back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마트리아에 넣었을 때 존 F 케네디 주니어 큐아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게마트리아에서 어떤 존 F 케네디의 주니어의 재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트윗이 여러 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트윗 중에 하나인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 트윗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향후 방울이 여기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월 22일 대각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944년도 7월 22일, 그때가 브레튼 우즈 체제 그 발표를 했던, 협정을 발표했던 때고요. 그리고 또 이제 7월 22일에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런 이제 트윗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7월 21일에 주디 셸턴이 연준이 의장으로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지금 이제 7월 21일과 7월 22일이 이제 날짜가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한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 네세라 게세라 그리고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등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근본위로 돌아가고, 근본위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레인보우 통화, 디지털화된 그 레인보우 통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서 이제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복귀를 암시하는 이제 게마트리아어,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플랫폼 2020,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쭉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약속의 세계인가 종말의 세계인가,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에 나왔던, 딥스테이트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종말을 선택할 것이다. 영적 전쟁 중이며 빛의 세력이 승리하면 약속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핵 전쟁도 뭐 시도했다라는 그런 찌라시 내용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지금 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미국 내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그 부분을 진압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무정부 상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싶은 사람은 딥스테이트, 미국 내 민주당 세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막고 네세라 게세라로 가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천년을 향해 다른 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발견 임무를 착수했다. 2020년 이후 황금의 시대는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대해 알아내기 위한 스타트를 하는 해다. 그러니 조지가 타임오프에 들어가 2020년에 다시 등장할 때 터끈을 메고 꽉 잡아라. 2020년 대선 전에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을 위해서 터끈을 메고 버클을 고정해라, 이렇게 써놨고, 앞으로 이제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네세라 게세라 맨 마지막 그 내용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퀀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딥스테이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숨겨놨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한 그런 기술들이. 그래서 은폐되었던 6,000건 이상의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이제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치료 기기인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클리닉 개념으로, 이렇게 클리닉 개념으로 누워서 이런 장비가 있는 곳에서 누워서 몸을 이제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테슬라 힐링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뭐 정다면체로 되어 있는 곳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음향으로 인해서 몸을 자연히 치유를 하고 몸 정상적으로 몸을 바꿔주는 이런 기계가 이미 이제 발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약을 팔기 위해서, 바이오 관련된 그런 약들을 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못하게 이제 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의 이제 프리에너지가,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테슬라가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 프리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 프리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전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 지금 텍사스 타워라고 해서 지금 텍사스에 이제 만들어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범으로 만들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프리에너지 타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Q아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Q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Q가 누구인가, 뉴비를 위한 Q아논 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고, Q아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Q는 누구인가? Q는 군사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10명 정도. 아까 이제 Q아논의 주 핵심 멤버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주변에 만약에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Q아논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의 목적은 뭐냐? 사악한 글로벌 그 카발 엘리트들에게 딥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구를, 우리 전 세계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게 Q의 목적이다. 세 번째, 왜 이것이 필요한가? 사탄의 카발은 미디어, 돈, 약물과 마음을 통제한다. 네 번째, Q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Q의 첫 번째 계획은 2010년, 17년 10월 28일이었지만 계획은 수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Q를 신뢰할 수 있는가? 당신이 결정한다. 뉴스에서 Q의 게시물이 계속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Q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Q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도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예상해서 앞으로 흘러갈 거, 어떻게 흘러갈 걸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Q아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Q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당신이 결정한다. 이거 읽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 결정하라. 트럼프의 정책은 모두 카바를 약화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결국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그 백악관에 있는 그전 두 대통령 부시와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의 초상화를 내린 것도 저는 이 카바를 약화시키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럼 군대는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이 결정한다. 해병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보호하고 있다. 8번,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가? 당신이 결정한다. 미디어는 당신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오히려 이제 SNS에서 나오는, 트위터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QAnon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게 이제 진실인지 진실로 믿을 건지, 아니면 방금 전에 봤던 기사에서 나왔던, 주류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어떤 댓글들,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일 건지, 이거는 각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Q 트럼프는 어떤가? Q가 먼저 게시하고 이어 트럼프는 트윗, 단서로 확인한다. 10번, 단서는 무엇인가? 트럼프 트윗의 전형과 타이밍 간격이 Q 포스트와 일치한다. 11번, 다른 증거는? Q는 트럼프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한다. 그리고 이제 12번, 이 LARP가 누구인가?
이건 정확하게 제가 LARP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 같아요. 큐 포스터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용된 카발에서 나쁜 행위자들이 당신을 장님으로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카발에서 고용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13번 큐 안오는 누구인가? 큐를 연구하는 애국자들은 이 첸에서 대한 증거를 위에 게시한다. QAnon.pub 이란 새로운 큐 포스트마다 신참들이 읽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15번은 이제 다른 어떤 채널들인데 이 부분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An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 그 설명란에 이 QAnon.pub 이 사이트 링크도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정리한 글이 있는데 그 글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부해분수라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이제 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을 헤아리게 만드는 힘, 배라고만 되어 있는데 배려입니다. 배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부터 서게 하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 싶을 때 남부터 뜻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의 실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배려라는 것이 공자께서 이야기한 이 인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인이 곧 배려이므로 배려의 실천 방법 또한 인의 실천 방법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실천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미리 해 주어야 한다. 얼마 전 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그 대표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기존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브 앤 포깃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의 출발이 바로 배려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배려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은 주고 주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포겟.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것인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소원을 빈다라고 할 때 뭐 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원을 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 먼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거는 감사한 마음이다. 감사한 마음을 먼저 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빈다라고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와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뭐 곡식 열매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제 키웠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네세라 게세라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또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뭐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정황들을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큐아논 그건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뭐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찾아보셔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